오늘의 마지막 영상이 논술 시험에 관련된 얘기예요. 지난번에 제가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해서는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집을 이렇게 사서 친구끼리 돌려가면서 풀어보라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 빠진 게 이제 논술 시험에 대한 얘기죠. 이 논술 시험을 보는 게 이제 언론사를 가거나 뭐 예를 들어서요. 그 과목이 정해진 경우가 있어요. 공공기관 같은데 과목이 정해진 논술 시험들이 있어요. 뭐 행정학이라든가 행정법이라든가 경영학이라든가 논술 시험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자, 예를 들어서 경영학이다. 그럼 경영학 원래 다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술 시험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형식적 측면이 정말 중요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답안지를 봤을 때 눈에 띄는 답안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음식을 먹을 때 반찬이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거를 볼 수 있잖아요. 좀 이제 고상한 표현으로 정갈한 차림, 정갈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딱 이렇게 규격이나 간격이 일정하게 놓여진 이란 뜻이 정갈이라고 얘기를 하는, 정갈한 밥상 이런 단어가 이제 우리 흔히 관용어처럼 쓰이잖아요. 그렇게 답안지가 좀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뭐 기호라든가 부호가 제가 이제 그 강의 자료에 있는 사진으로 붙여놨습니다. 이게 좀 딱딱 맞게끔 해주면 읽는 사람이 좀 굉장히 편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논술 시험은 범위가 사실상 무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뭐 하시는 건 하시는 건데 어차피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보면은 예상 문제 같은 거를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되는데 형식적 측면이 무진장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방대한 분량을 모두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필살기라 그러죠. 필살기라는 거 뭐예요? 사람을 반드시 죽이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화책에서 보통 필살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만약에 논술 시험을 준비하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이 조직에 가고 싶은데 행정학이라는 과목을 논술 시험을 봐야 된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나는 반드시 이 말은 쓰고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준비된 멘트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필살기라는 것은 준비된 문장이요. 반드시 내가 무슨 문제가 나오더라도 서론에는 뭐 3줄 정도는 반드시 쓰고 나온다. 그 다음에 결론에는 5줄 정도는 반드시 쓰고 나온다. 또는 본론에는 어떤 식으로든 연결을 지어서 반드시 내가 외웠던 이 문장은 쓰고 나온다. 그 필살기라는 개념이 중요하죠.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어차피 원론이나 개론을 그 한 과목을 다 공부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이 막상 취업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 A 기관만 지원하는 게 뭐 B, C, D, F 전부 다 동시에 밀어 넣어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논술 시험 준비가 이게 요거만 시간을 맞추기가 쉽진 않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반드시 쓰고 나와야 되겠다는 단어를 좀 미리 준비를 해 두시면 무척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내가 쓰겠다라는 게 좀 문장을 만약에 제가 지금 논술 시험을 공부한다 그러면 한 20줄 정도는 제가 반드시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해서 쓰고 나오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목이 정해진 논술이 제가 지금 방금 말했던 건 전부 다 과목이 정해진 논술이에요. 여기 이 조직에서는 경영학을 시험 본다네. 이 조직에서는 회계학을 시험 본다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기관의 홈페이지 같은 거를 좀 기관의 홈페이지라든가 보도자료 같은 걸 좀 보셔가지고 미리 연결을 지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 하더라도 내가 미리 좀 준비했었던 뭐 언론 보도 자료라든가 그 회사의 어떤 기관의 홈페이지 나와 있던 그런 문구 같은 거 있죠. 그걸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나는 이걸 좀 딱 적용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시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그 답안지를 받았는데 얘가 그래도 우리 기관, 우리 조직과 좀 연결을 해서 쓰려고 했구나 이거하고 아예 동떨어진 얘기를 쓰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논술 시험을 볼 때 첫 번째 형식적 측면에서 좀 이렇게 줄을 딱 맞춰야 된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이 필살기, 나는 반드시 이 문장은 쓰고 나오겠다. 남과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문장을 쓰고 나오겠다. 필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지원하려는 것과 연결하려는 노력.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항공이면 항공 쪽, 뭐 공항이면 공항, 뭐 철도면 철도, 뭐 자동차면 자동차 이런 식으로요. 연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는 만약에 지역이라고 한다면 지역에 관련된 얘기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좋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논술시험을 다시 본다고 하면 반드시 쓰고 나와야 되는 문장 한 20줄, 그 다음에 지원하려는 기관과 연결하려는 거 한 20줄 정도를 한 40줄 정도는 외우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걸 설령 다 못 쓴다고 할지라도 아예 안 쓰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는 다르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채점을 하는 입장인데 그래 논술 채점을 하는데 그래 좀 있는 거하고 얘는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뭔가 다른 것 같다 이런 거하고 차이가 나죠. 왜 안 나겠어요? 어차피 과목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은 같아요. 누가 쓰든지 같아요. 그거는요. 같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제 응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논술 시험뿐만 아니라 이런 그 답안지에 뭔가를 설명하는 시험들은 좀 형식적인 측면, 누가 딱 답안지를 봐도 얘는 줄간격이나 이게 좀 깔끔하네. 그러니까 글씨를 못 쓰고 잘 쓰고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알아볼 수 있게 쓰기는 하는데 좀 이렇게 형식적인 측면에서 좀 통일성이 있다 이러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100명, 200명 될 텐데 답안지를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순위를 매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면 일단 무조건 유리해요. 제가 지금까지 채점을 해본 경험에 따르면 깔끔하면 무조건 유리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논술 시험 대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11월 달 내내 저 면접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면접에 얘기하면서 자기소개서 첨삭해서 되돌려 드리고 정말 여건이 되면 제가 화상 면접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거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85명 정도의 수업 인원인데 이걸 뭐 동시에 다 들어와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 우리 하루 종일 해도 못해요. 그건 안 되는 거고 제가 고민을 좀 해봐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지를 효율성을 가지고 해야 될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나머지 중간고사가 있다고 하면 중간고사 잘 보시고요. 일단 뭐 중간고사를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